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영어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만 돌이켜봐도 정말 영어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무조건 교재 한 권을 끝내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교재 한 권을 끝내라고 하셨는지. 그 교재가 좀 훌륭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교재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교재 한 권이 좀 두툼한 교재였는데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던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돌리려면은 최소 3개월이에요. 좀 봤다 한 두 번, 세 번 돌렸다 그러면 이제 6개월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어는 공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지금 한 1개월 공부하고 영상 몇 개 보고 몇 페이지 한번 훑어보고 또 포기하고 느슨해진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일주일에 꼭 영상 몇 개씩 올려야겠다 스스로 막 다짐을 한단 말이야.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연 지 지금 한 3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와, 동영상 개수 장난 아니죠?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꾸준히 몇 개라도 계속 올리자. 아마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 오늘은 좀 딴 얘기가 많았는데 역대급 문제를 찾아서 우리는 작년 2021학년도,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2020년 12월 수능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었던 1위. 근데 좀 부끄러운데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른 수능에 비해서 오답률 제일 높았던 1위가 66%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수능이나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막 오답률이 막 80%를 넘거나 80%에 육박했던 그런 시험도 있었단 말이죠. 66%면 애교죠, 애교. 그만큼 이게 코로나 첫 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수능이 좀 쉬웠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많이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답률 1위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정복 못할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은 학생보다 틀린 학생이 2배는 더 많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틀렸던 66%, 3분의 2의 학생 중에 한 3분의 1이 아니지. 틀렸던 학생 중에 반 정도 학생이 이 선택지로 다 몰빵을 해가지고 틀렸단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빈칸 완성을 푸는 법, 그리고 빈칸 완성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4번 저하고 한번 볼까요? 그냥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빈칸 완성의 위치는 확인하잖아요.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있구나 확인했고, 이게 4개의 빈칸 완성 중에서 네 번째 문제, 다시 말하면 선택지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이제 알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주어가 좀 기네요. 첫 줄이 전부 다 주어예요. 그죠? 성공적인 통합, 어떤 교육적인 기술에, 자, 요게 주어입니다. 다시, 어떤 교육적인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is marked by, 요즘에 요수가 많이 나오네. 무언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엄청 기네. 여기 지금 that technology 나와 있잖아요. 이 대시 접속사 대시 아니라 그냥 그 기술이에요. 그 성공적으로 통합된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빙이 나와 있죠. 얘를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동명사로 봐줘야 돼요. by에 걸리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the technology가 쬐끄만 주어였고 얘가 is regarded by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 덩어리 전체가 be marked by 다음에 감으로써 동명사 처리가 된 겁니다. 어쨌거나 교육적인 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기술이 간주가 되어야 돼. 사용자에 의해서 뭐라고 간주가 되어야 되냐. unobtrusive 밑에 나와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 뭐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 학습, 학생이 뭔가 배우는 거. 강의,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거. 그 다음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이들이 그 학업을 하는 거.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풀든 그런 수행평가를 하든 퍼포먼스, 수행. 그죠? 이런 것을 눈에 띄지 않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간주가 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성공을 해야겠죠. 기술이 성공하려면 그 기술이 잘 이 학습을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퍼포먼스를 갖다가 도와줘야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사용자에 의해서 이게 중요해. 사용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 되어야 된다? 눈에 띄지 않게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눈에 띄지 않는 이란 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글을 읽을 때마다 얘를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가 잘 안 떠오르시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when, 이런 조건, when, 초점이 변해야 돼. shift해야 돼. 근데 여러분 shift라는 동사, 변화하다 동사 다음에 from이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뭘 찾아야 된다? to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to가요. 앞에 있는 used에 걸리는 to가 아니에요. from에 걸리는 to입니다. 왜? 변한다는 얘기는 항상 from A to B란 말이야. 보세요. 초점이 사용되고 있는 그 기술. 이게 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로부터 어디로 가야 돼? 교육의 목적. 수단이 아니라 목적.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뭐죠? 잘 배우는 거죠. 잘 가르치는 거죠. 퍼포먼스 잘하는 거죠. 그 기술이 봉사하는, 그죠? 그 기술이 봉사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 이곳으로 변할 때, 그럴 때 그 기술이 뭐 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신뢰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게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기술이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unobtrusive란 단어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는 편안하고 신뢰가 되는 요인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그 기술 자체의 초점에 맞춰지면 안 되고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드디어 얘가 나옵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가 안 나왔는데 얘가 나와요.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to 이것에 제2의 생각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뭐에 제2의 두 번째 생각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볼 포인트 펜, 소위 말하는 볼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에 사용해. 비록 그 메커니즘, 관련된 메커니즘은 다양하겠지만 일부는 이용한다. 트위스트 메커니즘, 비틀어서 이 볼펜이 나오게끔 하는. 일부는 이용한다. 푸시 버튼 온탑, 위에 있는 푸시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리고 there are other variations as well. 또한 다른 어떤 변형들도 많아. 볼펜의 종류는 되게 많아. 볼펜의 메커니즘은 되게 많은데 여러분, 볼펜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 볼펜의 사용,
볼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2의 생각, 심각한 숙고를 갖다가 주는 사람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여러분, 제2의 생각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편하다는 얘기죠. 신뢰한다는 얘기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지. 우리가 볼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볼펜을 사용합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가 나옵니다. 개인 컴퓨터, 노트북, PC, 아이패드 등등등등, 그죠? 이런 퍼스널 컴퓨터도 비슷한 수준의 익숙함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단어 나왔죠? 익숙함. 비슷한 수준의 익숙함에 당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볼펜도 되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PC도 정말 익숙하다는 얘기지. 많은 사용자들에게. 하지만 certainly 확실히 모든 사용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약간 사족 같은 거니까 뺍시다. 어쨌거나 PC라는 것도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새롭고 등장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줌 수업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새롭고 등장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종종 도입한다, 가지고 온다. 뭘 가지고 온다? 이야, 멋지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복잡해? 사용자에게 매혹과 플러스죠? frustration, 좌절을 동시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줌이라는 게, 이런 화상 수업이라는 게 과연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학교의 어떤 수업에 잘 녹아들까요? 인티그레이트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글에서는 계속 그 통합이 잘 되려면 뭐를 강조하고 있나요? 편해야 된다, 친숙해야 된다,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 계속 그거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있었던 unobtrusive란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 줘야겠다. familiarity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줘야겠다. 아까 있었던 comforted란 단어가 comfortable이란 단어가 들어가 줘야겠다. 이것만 생각을 한 거야. 재진술, 볼 것도 없어, 재진술. 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에즐롱에즈란 접속사를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에즐롱에즈의 뜻이 뭐예요? 무엇인 한. 자, 엄청나게 선택지가 깁니다. 뭐뭐가 뭐뭐 하는 한 in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performance. 이거 아까 있었던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학습과 강의와 퍼포먼스를 장려하고 위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빈칸인 한, 기술이 뭐뭐인 한,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다라고 할 때 one. 그래서 원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대절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oughto가 뭐뭐 해야 된다. not은 중간에 들어가죠. 부정할 경우에는.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통합되었다. 최소 그 사용자에게 있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답 몇 번? 우후! 분명히 이거 물어봤을 거야.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성취한다. 익숙함을. 그 기술과의 익숙함을, 친숙함을. 답 1번. 해서 틀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잘 잡아냈어요. 잘 잡아냈다고요. 재진술. 지금 기술의 성공. 그 기술의 성공의 요건이 뭐다? 친숙함. 눈에 띄지 않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학습에 활용이 될 때 공부하는데 막 샤프에 신경 쓰고 볼펜에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책상에 신경 쓰고 의자에 신경 쓰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조심할 거 하나. 조심할 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성공적으로 통합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빈칸의 앞이나 뒤 혹은 빈칸 안에 빈칸 안이나 뒤에 부정어를 갖다 놓는다는 게 최근의 빈칸의 트렌드다. 아이고야. 지금 이 글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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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성공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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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여기 not이 포함되어야겠죠. 이러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니다. 이러지 않으면 성공한 게 아니다. 그것이 편안하지 않으면, 친숙한 것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1번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지 2, 3, 4, 5번에 그것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다는 얘기죠. 5번. 사용자의 선호, 다른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한. 뭐야? 4번. 사용자가 그 기술의 잘못된 사용에 자기도 모르게 involuntarily get used to, 익숙하게 되다. 아까 뭐 used to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고. 3번. 사용자가 계속해서 낡은 교육적 기술을 계속해서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초점이 그 기술 자체, 뭐가 아니라 그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한. 여러분, 편해야 되죠? 친숙해야 되죠? 그냥 사용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이 불편해가지고 그 기술 자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안 되겠죠?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포커스란 단어가 한번 살짝 나옵니다. 포커스가 사용되고 있는 그 기술에서 그 기술이 봉사하는 목적으로 가야 될 때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목적이나 사용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성공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니야. 이야, 요걸 뒤집었네, 요거를. 근데 지금 요 문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냐고요, 읽어갈 때. 이 글 전체의 취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겠지. 다시 말하면 재진술만 가지고 글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재진술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1번과 같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선택지로 쏠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 자체의 이해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주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문이었잖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문은 아니었어요. 사례, 일반적인 진술을 읽으면서 사례도 떠올릴 수 있어야겠고 그 사례를 보면서 일반적인 진술, 이 사람이 하고자 한 얘기도 알아내야만 했었고. 하지만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문 나왔을 때 틀리지 않아야겠다. 어때요? 공부 좀 되셨습니까? 좋아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